뇌 건강을 위해 중요한 10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빠른 두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지 지능에 관련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숫자, 공식, 외국어를 외우는 게 대단하고 훌륭한 두뇌를 말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신 건강은 어떨까요? 더 젊고 민첩하고 활력 있고 예리한 두뇌는 지구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팟캐스트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습 전략 중 하나를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기억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뇌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운영하는 학습센터에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전화가 울려서 받았는데 어떤 여성분이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누구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이어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녀는 저희 온라인 학생 중 한 명인데 메모리 프로그램을 수강 후 몇 주 후에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잘 숨긴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아주 복잡한 비밀번호를 만들었지만 기억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나요? 여성분은 할머니로부터 갑오로 목걸이를 받았는데 여성분의 어머니나 세자매가 아닌 그녀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갑오를 집에 깊숙이 숨겼고 나중에는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1년, 2년, 3년 동안 찾아다녔고 결국 도둑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저희 프로그램을 하고 난 후에 그녀는 새벽 2시 한밤중에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계단 2층을 뛰어내려가서 보일러 뒤에 있는 지하실로 들어가서 작은 틈으로 무언가를 꺼냈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목걸이였습니다. 여성분은 프로그램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을 듣고 나니까 머리가 20년은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이제 따로 전략을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기억해요. 이름을 쉽게 기억하고 어디에 물건을 뒀는지 기억이 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머리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바로 제가 이 에피소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두뇌 건강입니다. 두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가 에너지와 지구력과 생명력이 있고 더 민첩하고 더 예리한 두뇌를 원치 않을까요? 여러분은 기억하고 집중하고 배울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더 쉽고 적은 노력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두뇌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에피소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지난 2000년보다 인간의 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기억력의 3분의 1만 생물학과 유전학에 의해 미리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는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고 대부분은 당신의 생활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10가지의 일상생활 변화로 빠른 두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 10가지 목록을 앞뒤 순서 상관없이 정확하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할리우드 배우들과 CEO들에게 연설하는 방법과 메모 없이 대본을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기술입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메모를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연속적으로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두뇌를 만드는 10개의 핵심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식단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여러분이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좋은 두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NTS를 없애는 것입니다. ANTS는 Automatic Negative Thinkings의 줄임말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의 저자 중 다니엘 아이만 박사가 만든 용어입니다. 두뇌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세요. 그 책에는 일주일 동안 책 읽는 방법에 대한 에피소드로 한 챕터를 썼었습니다. 이 책을 독서 리스트에 추가하셨으면 합니다. 두뇌를 사용하여 나이를 바꾸는 방법이었고, 두뇌를 사용하여 나이를 바꾸는 내용이었고, 저의 관련 이야기를 썼습니다. 두뇌를 사용해 젊어지는 방법에 대해 글을 썼는데, 여러분이 두뇌를 사용하면 뇌 노화를 막을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이 더 젊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ANTS를 죽이는 것입니다. Automatic Negative Thinkings.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저는 어릴 때 이름에 퀵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학교에서 달리기 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뇌 손상으로 인한 학습 장애가 있었지만 저는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슈퍼컴퓨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와의 대화는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자신에게 이름 기억하기를 잘 못한다고 나에게, 나의 내면에게 말하면 여러분은 슈퍼컴퓨터가 기억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래밍하게 되어 다음에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마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저는 너무 늙었거나 가족 내력이라서 바꿀 수 없어요. 저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리 똑똑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들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항상 당신의 대화를 엿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ANT를 피하세요.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세 번째는 exercise,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몸을 통제하고 움직이기 위해 두뇌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뇌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인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쨌든 운동이 우리 두뇌에 좋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옥스퍼드 연구에서는 여러분이 움직이고 운동할 때 심장에 좋은 영향들이 여러분의 두뇌에도 좋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운동은 두뇌에 산소와 혈류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더 활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력, 집중력,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뇌의 영양분입니다. 아마도 빠른 생활 패턴이나 여행을 하면서 식단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뇌를 위해 충분한 영양분을 보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의 핵심은 긍정적인 동료 모임입니다. A positive peer group. 긍정적인 동료 모임. 여러분의 뇌 잠재력은 생물학적이나 신경학적 네트워크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셜 네트워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나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 모습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동료 집단, 여러분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이것들은 모두 상식이지만 모든 사람이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코치는 항상 당신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코치는 여러분이 잘하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더 자주 하게 만들고 하고 있지 않은 일을 찾아서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10가지 내용을 보면서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깨끗한 환경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외적인 행동에 내적인 성격, 자세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인지해서 방을 청소하고 사무실을 청소하고 컴퓨터 바탕화면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환경은 뇌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잠입니다. 근육은 운동을 할 때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할 때 근육 조직에 손상이 가고 여러분이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잘 때 회복이 되면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두뇌 회전, 높은 집중력, 맑은 두뇌를 위해서는 숙면이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뇌를 보호해라입니다. 이 말은 위험한 운동, 위험한 행동을 피해 사고를 피하라는 뜻입니다. 가능하면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뇌는 회복력이 뛰어나지만 또한 매우 연약해서 뇌진탕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슈퍼컴퓨터라고 불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인 뇌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새로운 학습입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나이를 먹는 동안 배우는 능력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연구에서 인간은 죽는 날까지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뇌세포가 많아야 똑똑한 것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의 뇌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작았지만 수많은 사고 실험을 하면서 특정 부위에 더 많은 뉴런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영양과 새로운 자극은 여러분의 몸을 운동시키는 것과 같이 두뇌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영양분과 새로운 학습은 두뇌 근육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호랑이가 공격하려고 달려들면 인간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들은 스스로 보호하거나 뛰어야 할 때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부할 때 시험 볼 때는 외운 것을 잊어버릴까봐 걱정을 하게 되면 같은 호르몬들이 나와 오히려 방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식단. 두 번째는 자동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라. 세 번째는 활발한 운동. 네 번째는 뇌를 위한 영양분.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동료 집단에 속하기. 여섯 번째는 깨끗한 환경. 일곱 번째는 숙면. 여덟 번째는 뇌 보호. 아홉 번째는 새로운 학습. 마지막 열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 목록을 앞뒤로 바꿔도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배우면 노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무대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본인에게 소홀했던 것들이 있었나요? 잠이 부족하거나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보호하지 않았거나 오메가3와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를 챙기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이 10가지를 모두 지키기가 어렵고 벌써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딱 한 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가지씩 지켜나가게 되면 어느 날 빠르고 건강한 두뇌로 훨씬 향상된 삶의 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두뇌를 만들기 위한 10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